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8일 저녁 5시를 넘어섰습니다. 1950년 6월 24일 미국 시간으로 밤 9시 무렵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딘 애킨슨 장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하, 불행한 뉴스가 있습니다. 공산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잠들 무렵에 이 전화를 받은 트루만 대통령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 만약 트루만 대통령이 애치선 국무장관에게 우리 신중하게 대처합시다, 주변국과 상의도 좀 해보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으면은 한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라는 명령을 내렸고 약 연인원으로 180만 명의 미군이 참전을 해서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트루만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처럼 동계산을 했다면 보냈겠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 전쟁도 미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젊은 사람, 하버드 출신 전사자 19명, 프린스턴 출신 전사자 29명을 포함한 그런 미래의 미국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결정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집집마다 이승만, 박정희 사진과 함께 트루만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지금 볼품없는 동상이 있죠. 임진각에 있는 것 빼고는 동상도 없고 거리 이름도 없고, 그나마 메가더 장군을 기억하니까 체면치레는 됩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 트루만과 완전히 생각이 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동계산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 연간 9천억 원, 이게 뭐냐? 무역해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수백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도 공짜로 배치해주고 하는데 9천억 원, 이거 너무 적다. 1조 5천억 원은 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이 그 몇천억 아낀다고 지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다고 그럽니다. 김정은 만났을 때 주한미군의 위상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양보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지금 트럼프 주변에는 그걸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한 사람 계셔요. 바로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해리 빙클리 해리스 주니어, 해리스 대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을 역임한 미국 해군의 아주 전설적 인물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일본인입니다. 아버지는 해군 하사관으로서 또 한국전에 참전한 인연이 있습니다. 원래 63살이네요. 이분이 작년에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주 거물이 왔습니다. 이분이 작년 연말에 있었던 한미 우호협회 모임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같이 싸웠다는 이 기억을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당연한 것이다. 한미동맹은 그냥 그대로 두어도 계속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즉 한미동맹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한미동맹은 잘 가꾸어야 한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부담, 미국에서 요구하는 부담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1 미군을 위해서 일본이 부담하는 액수가 연간 한 6조 원 되는데 그것의 지금 7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 조금 올려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분담금이 결국은 한국에서 쓰여져 가지고 그게 돌고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몇 천억 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그러니까 해리스 이 대사가 어제 아주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에 특별 기고문을 보냈어요. 제목이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 고비도 넘어야 한다. 지금 고비라는 이야기죠. 이걸 화끈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일본은 미국이 요청하면 거의 그대로 받아줍니다. 미국이 또 무리하게 요청할 나라입니까? 액수를. 이것 가지고 신경질을 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5만 4천 명의 미군이 여기서 죽은 거는 돈으로 계산해서 미국이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혈맹이라고 그러면은 이 돈 계산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게 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이 기고문을 점잖게 이렇게 외교관이니까 직설적으로 쓰지 않고 점잖게 썼는데 읽어보는 저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걸 읽을 때. 안쓰럽다 그럴까요? 아주 좋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나중에 슬며시 끼워 넣는데 이런 제목이 있네요. 21세기 경제문화 강국인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자 6위의 무역강국이다. 미국 대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은 다양한 한국 국민을 만나는 일이다. 한국인은 노력과 희생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강한 나라를 일구었다. 특히 지난해 백수를 맞은 99세입니다. 백수를 맞은 백선엽 장군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군 사령관이 올 때마다 이 백선엽 장군을 아주 깍듯이 모십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백선엽 장군. 근데 한국에서는 백선엽 장군을 잊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합니다. 특히 미군 장교들이 백선엽 장군 이야기를 했네요. 요새 백선엽 장군은 휠체어를 타고 가끔 이 집회에 나오시는데 아직도 목소리 카랑카랑하고 살아있는 분입니다. 정신이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군인, 외교관, 정치인으로 국가에 입야지한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많은 분이 한강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 이 한강의 기적은 한국과 미군이 피를 흘린 그 터전 위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잊으니까 이 주한미국 대사가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공통가치와 서로를 위한 희생정신의 오랜 역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북한이 남침했을 때 미국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병사들은 한국 형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우고 목숨을 바쳤다. 미국은 한국의 산업화 초기에 한국 제품의 시장을 활짝 열어 한국의 경제 선진국이 되는데 한 몫을 했다. 시장까지 열어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그 왜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게 미국이었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해가지고 제주도 달라고 했습니까? 제주도 달라고 했습니까? 전후에는 또 한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원조를 주고 제품을 좀 만드니까 사주고 더 이상 어느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카이스트 등 한국의 기술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이 월남에 우리가 이계사단을 파병하면서 미국과 한국 관계가 좋았습니다. 존슨 대통령 시절입니다. 1960년대에. 존슨 대통령이 미국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가 선물할 게 뭐냐고 물었어요. 박 대통령이 과학기술 연구소를 하나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키스트고 그게 모체가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천억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원래 6세 이하의 아동수당까지 줍니다. 어느 정도 주느냐? 아마 한 10만 원씩 줄 거예요. 월 10만 원씩. 그것도 6세 이하로 해가지고 뭐 재벌 회장의 손녀든 손자든 이거 가리지 않고 다 줍니다. 2조 6천억입니다. 2조 6천억 원. 그럼 주한미군 분담금 1,000억, 2,000억 차이를 두고 이렇게 약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그걸 알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해리스 대사의 글이 너무 읽히기에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탄력과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 용산기지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평택에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한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성취해왔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1991년 이후 양국은 주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재평가해왔다. 오랜 친구 사이가 그렇듯이 옥신각신할 때도 있지만 한마음으로 마무리 짓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 한국이 21세기 주요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양국이 분담해야 할 분야와 규모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개발과 현대화를 성취하는 동안 동북아에서 위협과 도전 또한 증폭되었다. 미래에 함께 번영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유연하고 결연하게 계속 대처해야 한다. 이는 양국이 각각 가진 능력과 재원에 걸맞는 기여를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해마다 현저히 증가해왔다. 이를 위해 한국은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큰 분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제 결국 본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통 사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위해 한국은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 위대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큰 분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포함한다. 요 말을 하려고 지금 길게 썼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읽으라고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읽고도 분담금 협상 계속 질질 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를 약 올려가지고 트럼프 손으로 주한미군 빼도록 만들든지 주한미군을 감축하도록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공작이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해리스 대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을 지킨다는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 양국의 유대는 오랫동안 끈끈하게 지속되어 왔다. 우리는 현재의 상호협력 관계를 다음 세대로 이어갈 책임을 지고 있기에 한국의 놀라운 성공을 일궈낸 이들의 희생과 분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미동맹의 앞길에 닥칠 기회와 도전을 내다볼 때 2019년과 그 이후에도 한미동맹과 양국의 우정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 엄청난 동북아 질서에 큰 변화를 주는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1975년에 월남이 왜 공산화가 되었습니까? 그 2년 전에 평화협정에 의해서 월남 주둔 미군은 빠지고 월남에 들어와 있었던 월맹군 15만 명은 그대로 둔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지금 한국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TU 정권은 반공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반공을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나가고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장한 북한과
주한미군 나간 한미동맹이 해체된 한국 그 운명은 월남과 다를까요? 해리스 대사의 어떻게 보면 애절한 호소고 어떻게 보면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정권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